안녕하세요. 외계인2의 원피스 분석 챕터 7 비르카와 오이코트의 정체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이코트 왕국과 비르카에 대한 추측. 먼저 오이코트 왕국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미가 태어난 곳입니다. 어린 노지코가 갓난아기인 나미를 껴안은 채 벨메일에게 발견된 곳이 오이코트 왕국이기에 나미가 태어난 곳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오이코트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도쿄가 됩니다. 왕국의 이름을 반대로 읽으면 실존하는 일본의 도시 이름이 되는데 원작가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이미 파괴된 왕국입니다. 벨메일이 처음 나미와 노지코를 발견하고 껴안은 모습의 뒷배경으로 폐허가 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비르카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NL의 고향입니다. 이 원작에서 NL과 NL의 사신관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페어리바스에 신이 살고 있다. NL은 페어리바스에 신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비르카 사람들은 전부 이 페어리바스에 사는 신을 동경한다고 합니다. 이 페어리바스는 달을 뜻하고요. 이 루피에게 패배한 NL이 실제로 달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비르카는 NL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8년 전 NL이 파괴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재차 의문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문점 또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르카인들은 달에 사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비르카인들이 말하는 페어리바스에 사는 신은 달에 살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달에 살고 있는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이코트라는 이름은 거꾸로 된 이름입니다. 이게 왕국의 이름이 왜 거꾸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유일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NL은 이 비르카를 파괴하였습니다. NL이 그냥 비르카를 파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어떤 이유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문점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추측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추측이면 이 세 가지 의문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추측을 간단히 일단 한번 말해드리면 오이코트와 비르카는 연결돼 있고 달 또한 연결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비르카와 오이코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추측한 것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비르카와 오이코트는 통신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저의 추측에 의하면 비르카와 오이코트에는 각각 전파망원경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고요. 비르카는 전파망원경을 탑재한 저궤도 위성으로 추측이 되고 오이코트 왕국은 거대한 전파망원경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두 전파망원경은 하늘과 땅의 존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 비르카가 신호 증폭기 역할도 하여서 달에 있는 존재와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었다는 추측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근거까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거 첫 번째, 전파망원경에는 반사경이 있습니다. 오이코트라는 이름을 반대로 읽으면 도쿄가 된다는 점은 비추어지는 상을 반대로 만드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 오이코트 왕국의 상징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전파망원경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전파망원경은 거대한 반사경을 핵심 장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된 이름을 가진 오이코트의 상징물로서 매우 적합한 것이 됩니다. 물론 나미의 에피소드에 의하면 현재 오이코트 왕국은 이미 파괴된 왕국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근거 두 번째, 비르카인들은 달에 사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제 추측에 의하면 애초에 비르카인들은 신들과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특별한 이유로 달로 떠났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통신장치를 통해 비르카에 남아있는 왕족들과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에넬은 비르카 왕족은 아니었으나 쿠릉쿠릉 열매로부터 비롯된 능력인 미세한 전류로부터 소리를 듣는 능력 만트라로 달로부터 오는 전파를 들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고요. 그 내용을 통해 달에 있는 신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근거 세 번째. 에넬이 비르카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 추측을 해봤는데요. 에넬은 쿠릉쿠릉 열매로부터 비롯된 능력은 만트라를 가지고 있는데 저의 추측대로 비르카가 전파마 환경에 있는 저궤도 위성이 맞다면 에넬은 비르카로 인해 모든 전파들을 증폭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비르카가 증폭시키는 전파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무척 괴로웠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에넬이 비르카를 파괴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넬은 비르카가 내는 이 증폭해내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에는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르카와 오이코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죠? 비르카와 오이코트가 완전히 파괴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추측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추측대로 비르카와 오이코트의 달과 교신이 가능한 전파마 환경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이것은 달에 있는 신들과 교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매우 중요한 장치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이코트와 비르카 모두 침략과 파괴 행위에 의해 나라가 파괴될지라도 이 전파마 환경들만큼은 지켜내기 위해서 어딘가에 숨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전파마 환경은 숨겨져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코트의 전파마 환경의 행방부터 한번 제가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미의 에피소드를 보면 이미 파괴된 오이코트 왕국에서 어린 나미와 노지코가 해군이었던 벨메일에게 구출되어지고 이후 벨메일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면 해군이 오이코트를 파괴했으며 해군으로서 파괴 가담한 벨메일이 나미와 노지코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해군을 그만두었으며 죽을 때까지 나미와 노지코를 돌봐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추측에 의하면 오이코트 전파마원경은 해군에게 파괴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저의 추측으로는 와노쿠니에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공개하고 넘어갈게요. 이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르카 저궤도 위성은 하늘에 숨겨져 있다고 추측됩니다. 저의 추측에 의하면 비르카 저궤도 위성은 웨더리아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고 추측되고요. 세계 정부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쿠마가 나미를 웨더리아에 보냈던 이유가 바로 비르카와 오이코트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제가 추측한 비르카와 오이코트 전파망원경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르카의 모습입니다. 자, 웨더리아의 모습인데요. 웨더리아 속에 감춰져 있는 비르카의 모습은 일반적인 위성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은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일반적인 위성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봤었는데, 자, 진짜 비르카의 모습은 날 수 있는 장치들이 달린 황금으로 된 밀짚 모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더불어서 비르카는 비르카인들이 태양신을 모시던 태양신의 신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원작에서 버커니어족 또한 태양신을 섬기던 종족으로 나오는데 비르카와 비슷한 스펠링에 근거하여 생각해보면 버커니어족이 바로 비르카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종족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추측한 오이코트 전파 마흔경의 모습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와노쿠니인데요. 자, 와노쿠니는 흘러내리는 폭포수 기둥 위쪽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이코트 전파 마흔경은 이 바닷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마 환경이 왠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죠? 전파마 환경이 마치 갓을 씌워 놓은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증이샤의 죄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증이샤의 죄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와노쿠니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금은 위쪽에 좁은 공간에 와노쿠니 왕국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아래쪽에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커다란 와노쿠니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지야마산 안쪽에 이미 이 오이코트 전파 망원경에 전파를 발생시키는 전파봉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조이보의 연합 측에서는 이미 오이코트 전파 망원경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니샤에게 전파 망원경을 주면서 와노쿠니에 가서 그곳에 전파 망원경을 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식의 임무를 내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드니샤는 오이코트 전파 망원경을 머리에 갓처럼 쓰고 와노쿠니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 이렇게 놓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놓아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드니샤의 죄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현재의 와노쿠니의 모습이 되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파 망원경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가운데 빈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이 빈 공간은 외부의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생물들이 마음껏 증식할 수 있고요. 또는 해초나 산호초 같은 것들도 마음껏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히고 먹히면서 조금씩 개체수 조절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개체수 조절이 되지 않고 급격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식이 되게 되면 이 뒤집혀 있는 전파 망원경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면 후지야마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서 가운데 물이 차오르게 될 것이고 물이 차오르게 되면 원래 와노쿠니에 살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서 원래 와노쿠니는 이 후지야마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 잠기게 되고 그 위쪽에 와노쿠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와노쿠니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와노쿠니의 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노쿠니의 개국은 즈니샤가 전파 망원경을 다시 정상적으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파 망원경이 비르카에 다시 전파를 보내게 되고 이어서 달에 있는 존재와 교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이 바로 와노쿠니의 개국이라고 추측합니다. 챕터 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추천, 알림 설정, 댓글 응원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